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건으로 인해서 KBS와의 특별 대담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그 특별 대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전국이 어떻게 풀려나갈 건지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문 대통령이 특별 대담을 KBS와 했는데, 북한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서 국정 현안이랄까 전반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여야 간에 패스트트랙법을 놓고 전국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을 공식 제안했는데 과연 성사가 될까요? 그 전에 제가 취임 2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취임 2주년이 바로 이제 오늘 어젠가요? 그러니까 오늘 11일이죠.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전체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이 있죠.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소통을 굉장히 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전 정부는 너무 소통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하고 비난했으면, 이번에는 2주년을 맞아서 국민들 전체가 듣도록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근데 왜 KBS는 특정 그 공영방송이라고? 그래서 KBS하고만 특정 방송하고만 하면 다른 모든 언론은 그럼 그거 보고 이제 베끼라는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건 도리가 아니죠, 대통령이. 왜냐면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앞으로 이제까지 정치를 잘해왔으면 왜 국민들한테 전체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왜 그 자랑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청와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은 것은 있어요. 아마 KBS가 좀 만만했나요? 그렇지 않아도 KBS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KBS하고 대통령에게 묻는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송현정 기자죠? 아마 청와대 우표를 찌르려고 그랬는지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껄끄러운 질문들도 많이 했어요. 뭐 독재자라든지 이런 것도 했어요. 근데 또 저 일각에서는 그거 다 미리 그거 다 만들어 놓고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냐, 각본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보니까 송현정 기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기자의 나름대로 기자의 그 직업의식 이것도 분명히 가지고 또 품위도 지켜가면서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잘했는데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왜냐하면 그 송 기자는 KBS 시청자뿐 아니라 왜냐면 자기가 전체 언론을 대표해서 한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 다른 기자들, 그러니까 모든 기자의 대표가 돼야 되는 거지. 자기가 뭐 하고 싶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그 역할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주어졌으니까 이제 송 기자로서는 그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얼굴 찌푸리냐, 뭐 이런. 아니 심각하게 듣다 보면 얼굴이 찌푸려질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대통령한테 버릇이 없다니 뭐좀, 아니 근데 대통령하고 인터뷰하면 그런 것까지 다 뭐냐면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다 그럼 청와대에서 가르치든지 그렇게. 기자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자의 직업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뭐 말을 중간에 잘랐느니 공손하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하고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 대통령한테 버릇 없으면 안 된다, 공손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을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우리가 들을 것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왔고 지금까지 어떤 실적을 올렸고 어떤 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걸 들어야지. 기자가 대통령 앞에 공손하지 못 공손한 질문을 하면 그러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옵니까?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좀 그 한심한 일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대표 회동 있잖아요. 예, 청와대 회동. 예. 근데 그 공식 제안했죠. 때려놓고 이제 실컷 때려놓고 달래면서 야 웃어 이런데 안 웃는다고 또 지금 화를 낼 겁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것 때문에 야당이 지금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장외 집회를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 만납시다. 만나서 뭐 논의한답니까 지금? 그저 북한 뭐 쌀 문제 논의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건 덮어두고 우리 북한 쌀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거는 국민 부담이 가는 거니까 요거는 야당하고 우리가 같이 진작에 논의한 결과입니다.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 쌀 주는 것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겁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서 이거 북한이 어려우니까 식량난을 겪고 있으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양 갖추겠다는 건데 그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추경도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모양 갖추자. 그거는 이제 아마 여당 측에서 이제 야 우리 만나서 우리 추경에 대해서 양보할 것도 있으니까 우리 만나자. 아니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정작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게 된 그 요인인 패스트트랙 문제는 입도 뻥긋 안 해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법 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거. 지난 농성 과정에서 이렇게 뭐 동물국회가 돼가지고 지금 170 몇 명인가가 고소고발이 돼서 양측에서. 그 국회의원만 해서 뭐 100명 가까이 됐다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한국당이라든가 야당 측에서 보면은 핵심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법 여당도 수로 안 오고 야당도 물리적으로 저항 안 차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법을 만드는 그걸 오겠는데 양보를 할 수 있고 뭐 그게 타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그런 취지예요. 또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응하기도 어렵고 전국 경색이 더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대통령 인식에 보니까 요지부동이에요. 네. 그 지금 그 거기서 말씀 그대로 그렇게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을 왜 만들었냐? 한쪽은 수로서 밀어붙이지 않고 한쪽은 물리력으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제1야당을 제쳐놓고 다른 세 개 야당과 여당이 같이 이렇게 뭐 뜻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방식이 말이죠. 옛날에 생각도 못하고 완전 선진화됐어요. 아주 기발한 방식. 날치기 방식 완전 선진화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걸 모른 척하고 대통령이 그거는 제가 모른 척하고 우리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여야 회동하자는 그런 기분에서 하는 말이 아니죠. 또 하나는 독재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이 상당히 굳어지던데 이것은 색깔론이다. 색깔론. 아니 촛불 민심으로 당선되고 집권한 정권이 무슨 독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좌파 독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선, 독주, 독단의 그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민주당 내의 위기의식이랄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좀 이인영 원내대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바뀔까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송 기자가 독재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독재자라는 말은 이제 그 대통령한테 물었을 때는 아마 이 송 기자도 상당히 이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렇죠. 잘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에 독재라는 말은 많이 떠도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문 대통령이나 그 지지하는 세력들이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독재라고 그러고 유신 뭐 부활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떠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 말을 맞고 나는 독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자기가 정말로 이 모든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자기 말대로 소통을 충분히 하고 국민들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여야 간의 대화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는 독재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문 대통령이 정치 행태를 보면 리더십도 유형도 보면 이건 일방적인 지시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독재라는 이미지를 줘놓고 왜 독재라고 난 독재 아닌데 그런다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독재 아니라고 오게 되지만은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쌀 지원 문제, 식량 지원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미사일 도발 전 이전에는 워낙 지금 뭐 남북 관계도 표착 상태고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가장 급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니까 쌀을 좀 지원해주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또 그래서 좀 중재자 역할을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생각은 미사일 도발 이전에도 아니 비핵화한다고 해놓고 우리 국민들을 사기친 김정은한테 꼭 쌀을 줘야 하느냐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도발까지 한 상황에서 그것도 미사일을 연달아 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야당 대표들을 불러서 이 쌀 지원해주자 이게 먹힐 수 있나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KBS하고 인터뷰하면서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식량 북한 지원에 대해서 엄청 소리 그것을 말이지 지지하고 아주 그 격려까지 하고 뭐 이랬다고 그걸 이만큼 준비를 많이 했대요. 했는데 송 기자가 뭐 대충 이제 국민이 그 정도 되면 이해했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려니까 도로 붙잡아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아쉬워했는데 아마 어제 문 대통령이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라 했어도 아마 그 시간 다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그 고 교수 말씀처럼 또 지금 미사일 쏘아 올렸잖아요. 그건 뭡니까? 근데 10주년을, 참 2주년을 맞춰서? 취임 축하입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안한무인이에요, 김정은은. 안한무인이기 때문에 무슨 지시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협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협박에 눌려서 우리가 만약에 눈치 살피고 비위 맞추고 식량 지원하고 이러면 비핵화 회담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어림없지요.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이가 그 정도로 가지고 만족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국정을 또 정치를 풀어나갈 생각이면은 그런 쌀 지원만 가지고 청와대 회동을 하자고 하면은 야당이 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원하는 거, 패스트트랙법에 대해서 어떤 뭐 신축성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쏙 빼놓고 또 하나는 그동안 늘 논의가 돼왔던 인사 예. 실패, 예. 인사 참사라고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할 수 없다. 또 그 인사 실패와 참사의 사실상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무한 신뢰를 보냈어요. 그래 놓고 우리 잘 전국을 풀어나가자. 국민들이 답답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그 이야기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인사인간은 잘했지. 그 장관들 중에 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청와대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건 거기서 완전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냐면 언론도 하고 국회 청문회도 한다. 그 다음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한다.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에 최종 결정은 제가는 대통령이 한다. 그 대통령이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 결과를 존중했습니까? 언론 청문회 결과를 존중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뽑았잖아요. 임명했잖아요. 청문회는 완전히 바지저고리 사실상 뭐 있으나 없으나 만한 그런
청문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 놓고는 그게 아마 차관급 뭐 이상의 그 어떤 기관장이라든지 재판관이라든지 무슨 장관이라든지 이런 중에 15명이 이미 그 청문회 그 보고서도 없이 됐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정부 내내 10명인가 그래 됐다는데 이분은 벌써 그 15명이라네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인사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맞습니다. 왜냐면 장관들이 보니까 뭐 특별히 하자는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장관들이 하는 일이 있어야지. 전부 누가 합니까? 청와대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장관이 잘하고 못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최소한도 그런 무리를 빚었으면 대통령이 이제 처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언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동안은 뭐 입 딱 다물고 있었으니까 뭐 잘못한 거 없다. 나 마이 웨이다, 고다 이렇게 해왔으면 적어도 그런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도 좀 죄송하다든지 또 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검증 또 인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도 좀 마음이 풀리고 예. 여야 간에도 뭔가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는 제도 개선 뭐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한 것 같은데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더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신상 검증 이걸 자꾸 그 같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신상 검증은 그 비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검증만 하자. 내가 안 그래도 옛날부터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신상 검증을 정부에서 충분히 합니다. 해가지고 뭐 FBI라든지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기관의 검증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거든요. 그럼 신뢰성이 있고 미국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부여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 같이 드러내놓고 실컷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모르쇠 하고 아무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 판에 어떻게 정부만 그냥 살짝 검증을 해라. 우리는 국회에서는 정책 검증만 할게 이런 식이 되면 국민이 그걸 우선 국회는 둘째 문제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게? 또 하나는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뭐 문 대통령이 그것이 항명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명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뿐이지 법안이 완결된 것이 아니니까 뭐 각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사정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셀프 개혁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검찰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겸손해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 말은 좀 완곡하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질책성 그런 언급을 했어요. 검찰을 야수로 만드는 게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요. 적폐청산이라고 하죠. 그 검찰에다가 무한 신뢰를 주면서 무한 권한을 줘가지고 지난 정부에 좀 내로라 했던 그 사람들이란 건 거의 모두를 망라하다시피 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그 검찰 아닙니까? 그 검찰에 그렇게 힘을 줘놓고 이제 와서는 이제 검찰 좀 버릇 좀 고칠 필요 있고 검찰 힘을 좀 죽일 필요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 모든 힘을 그동안 있었던 이 수사권 모든 것을 경찰로 넘기고 뭐 사실상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라는 건데 그 정도도 아니고 또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기소권도 나누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검찰로서는 이제 반발을 할 만한데 그러나 저는 또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니 해외에 가서까지 그렇게 반발한다 해서 무슨 뭐 이 공수처 문제인데 여기 대해서 특별하게 이 양반이 생각이 좀 달라서 이렇게 저항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보면 그것도 안 해요. 또 뭐냐면 뭐 자기들 권한 때문에 지금 경찰하고 사이 권한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밥그릇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 그동안에 검찰이 정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뭐냐면 별건 수사예요. 별건 수사. 끝없이 별건 수사를 이어가가지고 기어이 한번 물으면 죽어도 안 놓는다. 이게 대한민국의 검찰입니까?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뭐냐면 이 공수처 이 거대한 지금 옛날 뭐 리바이어든 이런 말 있죠. 그 홉스의 리바이어 거대한 괴수. 이야말로 이거 엄청스러운 권력기관이 됐거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정부가 아무리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런 권력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국민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점점 더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자꾸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야당과 정말로 대화하고 싶다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런 좀 말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뭐 야당 지금 속내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도 아니고 뭐 아직은 재판이 끝난 뒤에나 검토할 정도의 사안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분들에 대한 조치 이것도 사실은 좀 전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야당과의 그런 어떤 대화에 어떤 숨통을 터주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뭐냐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나만큼 마음 아픈 사람도 없을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대통령이 사실 말인심만 그랬을 게 아니죠. 뭐냐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그 정도의 걱정스러움이 있고 그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고 이렇다면 아니 저기 재판 받을 때는 좀 석방해서 재판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석방해서도 얼마든 재판할 수 있죠. 원래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네. 더군다나 두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뭐 증거인멸을 우리가 했습니까?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풀어주는 게 원칙이죠. 그 이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렇다면 좀 그 사람들을 어디입니까? 유치장에 넣어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그래도 뭐 재판 준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해요. 그게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의죠. 예우이고. 그런데 그거는 안 하면서 뭐 재판 안 해서 사면 복권 이야기할 수 없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맞죠. 법적 절차로는 완전히 확정 판결이 나야 사면 복권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도 충분히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그 배려예요. 또 사람에 대한 사람의 배려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뭐 몸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2년이 넘어요. 구속된 지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특사야. 법이 안 되면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 뻔한 거고 기자가 물은 것도 그 뭐 특사 사면법에 의해서 못 한다는 것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런 거 방법 외에도 병보석이라든지 형 집행정지라든지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이 나이를 따지든지 그 문 대통령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52년생이. 네, 그럼 비슷하면 자기 그러니까 신체적인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 양반이 얼마나 그 속에서 고통당하겠다 뻔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이러면 인간에 대해서 베풀 수 있는 어떤 배려 정도, 최소한의 배려 정도는 해줘야죠. 옳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 지적하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현실과 괴리된 얘기를 해서 경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 아주 좋다. 우리나라가 크게 성공한 나라다. 자부심을 가져라.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미국이 1위인데 그에 이어서 우리가 2위다. 이렇게 국민들의 최강 경제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거기에다가 뭐 고용의 질도 좋아졌고 25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의 그런 실업률도 아주 낮아지면서 아주 고용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이 25% 30%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처방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되니까 과연 대통령이 애견한 대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도 모두 회의적으로 느낄 거예요. 거시 경제가 좋아졌다. 그걸 자꾸 강조한다는 건 바꾸고 말하면 이 미시 경제는 안 좋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미시 경제 우리 실생활과 우리 국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게 뭡니까? 미세 경제가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미시 경제는
말은 안 하거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말하는 건 좋은데, 이를테면 그게 전부 엄청스러운 수출을, 작년에 엄청스러운 수출이 기록적으로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런 공로가 누구한테 있는 게 전혀 또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기업들 억누르기 불공정하다든지 항상 그런 명분으로 하면서 공분 자기들이 다 찾아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이제 1사분기에 보니까 이 세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8천억인가 줄었대요. 뭐냐면 그렇죠. 세수를 기반으로 했던 그동안의 예산 퍼지르기는 이제 끝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경기가 점점 하강되면 이제는 세금을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이 집값은 내리는데 세금은 더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억지 세금을 더 걷어서 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정말 걱정스럽고, 근데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쪽은 있긴 있어요. 청와대에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장하성 씨 11억이 늘었어요.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11억은 챙겨갔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임종석 실장 그 1년 6개월 얼마나 있으면서 3억 5천만 원인가 또 재산이 늘어나가고, 대통령도 사실 재산 많이 거기서 늘었을 또 거예요. 부동산 투기가 해가지고 아주 거액을 보신 분도 또 한 분 있잖아요. 대통령은 불과는 난 그런 데는 내가 신경 안 써. 뭐냐면 내가 오라. 우리 정책이 맞아. 이거 성공하고 있어. 지금 잘 돼가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정부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든 다른 정책이든 다 걱정스러워, 심히 걱정스러운 바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맨날 아슬아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거 좀 무리가 있으니까 약간 수정해보자, 고쳐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게 없어요. 끝없이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와, 우리가 오르니까 절대로 이건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지향하는 그쪽으로만 계속 직진으로 가거든요. 이게 저는 사실 가장 큰 걱정거리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부는 전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좀 뉘우치거나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게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진건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진단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전망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의 선한 의지가 정권 교체를 이뤘다. 그래서 촛불 정신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 2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앴습니까? 특권과 반칙을 완전히 청산했습니까? 오히려 신적폐, 신특권층이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을 나머지 이제 3년 동안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